여성은 얼어붙은 하천 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체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추운 한국의 얼음 하천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호주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루시입니다. 이번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기간 정말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는 네 번째였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 여러 나라 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청소년 올림픽이기 때문에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어요. 호주에서는 스노보드와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8가지 종목에 참가하는 47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감독과 코치, 스태프들과 선수들까지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몇 번 와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한국에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한국의 느낌은 공항이 무척 크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항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공항을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마련해준 고속버스를 타고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3개의 버스에 나누어서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한강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한국은 정말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첨단 도시였어요. 저는 창밖의 풍경이 놀라워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렸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로라가 저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창밖에는 각종 쇼핑몰과 음식점, 그리고 주유소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했어요. 함께 버스에 탄 한국 담당자분이 오시더니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쉬고 20분 후에 버스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우리 선수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습니다. 휴게소 안에는 식당은 물론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는 비싸 보이는 차와 대형 버스까지 있었고 모두 차에서 내려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호주였다면 누구 한 명은 차에 남아서 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만일 차 안에 소지품이라도 놓고 내렸다가는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허다해서 절대 소지품을 가지고 내리라고 신신당부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차 안에는 소지품들이 보이게 놓여 있는데도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깨끗했고 화장실에는 비데까지 있어서 이게 고속도로의 휴게실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선수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촌 방에 도착하자마자 방이 너무 마음에 꼭 든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넓고 깨끗했고 선수들을 많이 배려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숙소였어요. 선수촌 방과 침대도 모두 훌륭했는데 제가 가장 놀라운 건 밖이 너무 추웠던 것에 비해 방은 정말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방에 들어가면 더울 정도로 따뜻하다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숙소 욕실이 너무 깨끗하고 따뜻한 것에도 좋아했어요. 숙소의 위생관리가 철저해서 호주에 있는 제 방보다 더 깨끗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난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도 다녀온 선수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선수촌 식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기대하면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강원 조직위는 선수촌에 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다이닝홀을 운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양 음식과 아시아 음식뿐만 아니라 할랄이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을 위한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나라에서 사랑하는 한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위한 비건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그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배고픈 선수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운영했어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서 어른들보다 더 먹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음식을 먹어보니 신선한 재료로 요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식사 후에 먹을 수 있는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제가 먹기에도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종류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게 메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먹고 있는데도 배식하시는 분이 음식을 많이 줘서 너무 좋다며 선수촌 식당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 집에 있을 때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국에 올 때보다 살이 쪄서 돌아갈 것 같아서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월드컵은 강원 2024의 마스코트인 뭉초가 정말 귀여웠습니다. 볼 때마다 그 귀여운 모습에 아이들은 마스코트 인형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꼭 붙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너무 귀여워서 몇 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좋아해줬어요. 그러나 선수들은 선수촌의 식당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가장 좋아한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BBQ라는 한국의 유명한 치킨 회사에서 부스를 운영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봤던 한국 치킨의 맛은 저도 무척 궁금했어요. 닭튀김이라는 음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음식인데 대체 한국 치킨은 뭐가 달라서 그렇게 맛있게 드라마 속 배우들이 먹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몇 명과 함께 BBQ 푸드존을 방문하였습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자리에서 기다리자 우리의 치킨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기 때문에 몇 개의 접시에 치킨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치킨을 맛본 순간 그 경험은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과 향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의 질감과 그 속에 숨겨진 육즙 가득한 닭고기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행복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연코 이건 제가 맛본 치킨 중에서도 최고의 치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콜라랑 같이 먹기에 이렇게 완벽한 음식이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었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자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한국 치킨의 다양한 맛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매콤함이 뒤따르는 양념치킨은 입안에서 매콤함과 달콤함이 골고루 느껴졌습니다. 반면 간장치킨은 그 독특한 감칠맛과 달콤함, 그리고 은은한 간장향이 어우러져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무와 함께 먹을 때의 그 상쾌함은 매운맛으로 입안이 얼얼할 때마다 너무나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K푸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한국 치킨인 이유를 직접 먹어보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BBQ 푸드존은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치킨의 바삭한 튀김과 고소한 매력에 빠져서 우리는 몇 번이나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게 청소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유독 해외 각국에서 관심을 보여서 그런지 많은 취재진이 와 있었어요. 개회식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펼쳐졌어요. 처음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교실의 학생들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다른 쪽에서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였어요.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의 국기를 같이 들고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한복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머리에 쓰는 모자가 예뻐 보였어요. 한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재창했고 그 후에 참가국의 국기가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무대 위에서 재미있는 공연을 했는데 정말 멋졌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화가 안으로 들어왔고 여러 한국 선수를 거쳐서 디지털 성화대라는 곳에 불을 붙였어요. 그 후에 여러 K-팝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었고 흥겨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사용했던 경기장에서 경기한다는 것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한 번 더 다잡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꿈은 역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어서 청소년 올림픽은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경기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는데 선수들이 다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줘서 효율적이고 전문가답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하면서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경기 진행을 도와줬는데 몹시 춥기도 했고 눈도 많이 내렸던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모습에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은 경기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부터 K-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게임인 달고나 체험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달고나라는 설탕으로 만든 과자에 여러 가지 모양의 틀을 찍고 그 모양을 핀으로 조금씩 부숴서 모양만 남기는 게임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볼 때보다 너무 어려워서 저는 모양이 부서지고 말았지만 너무 즐거웠고 달고나 과자는 맛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BTS를 좋아하는 우리 선수단의 아이들은 K-팝 춤을 배워볼 수 있는 곳에서 즐겁게 춤을 배우면서 췄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회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축제도 있었는데 바로 평창 송어축제였습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선수들과 함께 이 축제에도 참여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과 외국 관광객들이 왔었어요. 선수단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가족들도 평창 송어축제에 많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축제는 오대천이라는 곳이 얼면 그 얼음에 구멍을 내고선 송어 낚시를 하는 축제였어요. 오대천 축제를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여러 개의 텐트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텐트 안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하였는데 낚시 판매점에서 낚시도구를 사서 구멍에 낚싯대를 내려서 송어를 낚았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낚싯줄이 끊어졌지만 점점 요령이 생겨서 정말 다행히도 한 마리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축제장에는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스케이트, 얼음 자전거 등 겨울 레포츠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낚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맨손 송어 잡기라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참여는 못했는데 같이 간 선수 중 몇 명이 참여했어요. 반팔티와 바지, 신발 등을 줘서 그걸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작은 어린이 풀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송어를 잡는 것이었는데 그날 날씨가 상당히 추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울에 물에 들어가다니 정말 다들 대단했어요.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송어를 잡으신 분도 있었고 자꾸 물고기가 빠져나가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황금송어를 잡은 분도 있어서 사회를 해주시는 분 옆에 서서 축하받으셨어요. 다들 너무 즐거워하면서 행사를 즐겼어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었는데 신선하고 놀라운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잡은 송어를 들고선 구워주는 곳으로 가서 구워왔어요. 그리고 함께 송어구이를 먹으면서 즐거웠던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끝을 향해 갔습니다. 폐막식 날이 왔어요.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폐막식을 했는데 눈이 내렸어요. 조금 춥긴 했지만 낭만적인 분위기가 났습니다. 우리 호주 청소년 선수들은 많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폐막식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참가 국기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어요. 경기를 치르느라 긴장했던 선수들은 이날의 공연을 진심으로 즐겼어요. 그리고 개회식에서 신기했었던 디지털 성화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했지만 즐거웠던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었어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호주에서는 먼 곳에서 하는 올림픽이었지만 한국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웠고 한파가 오기도 했지만 한국의 겨울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회 운영은 굉장히 훌륭했고 대회 조직위의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의 나가노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경기장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경험은 잊지 못할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14일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평가처럼 성화대까지 디지털 성화대로 첨단 기술을 많이 활용한 올림픽이었다고 하네요. 많은 외국 언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낸 강원도가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올림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여한 청소년 선수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루시 씨도 강원도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